우리가 이제 모델 이름을 줘서 일빵빵에는 이제 아리마 일빵빵, 이 말은 AR은 1차원까지만 넣고 차분하지 말고 MA도 넣지 마라 이 뜻이죠. 그래서 차분 안 하고 MA를 안 넣는 그런 모형. 그러니까 차분을 안 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봤더니 이제 얘가 S라는 시계열은 이미 안정적 시계열이라서 차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AR 항만 1, 2, 3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1이면은 AR1만 개수가 값이 있을 거고 2까지 2차까지 하면은 1, 2 값이 나오고 뭐 3까지 하면 1, 2, 3가 나오는데 셋 중에 어떤 게 좋은 모형인지는 AIC 값을 비교해서 해보면 되죠. 그 중에 AIC 값이 제일 낮은 거, AIC 낮은 게 좋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3차까지 가는 게 좋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MA를 1, 2, 3 해가지고 이제 또 비교를 해봤더니 MA 같은 경우는 AIC 값이 가장 작은 게 역시 그 3차까지 가는 거네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 3, 얘도 3인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차분 안 한 거, 한 번 한 거, 두 번 한 거 넣어가지고 이제 AIC 값을 구해보니 이 중에서는 2차가 AIC 값이 제일 작네요. 뭐 이런 1차가 이런 식으로 그 313이 제일 좋구나 뭐 이러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R313 모형이 제일 좋은 모형이다 라고 이제 판정이 나면 이제 그 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 미래값을 SM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회귀 분석 그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봤던 forecast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모델 313에 대해서 이제 레지듀어를 체크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오창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 오창이 정규 분포하면서 와인 노이즈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오창에 지금 ACF가 있는지 없는 오토 콜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정규 분포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죠. 뭐 대체로 평균 이제 오창이 이제 평균 값도 좀 비슷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고 오토 콜레이션도 보이고 뭐 그래서 뭐 아주 훌륭한 모형은 아니구나 뭐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저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forecast를 하면 이렇게 이제 오던 이 모형을 아리마 313의 모형으로 미래를 예측하면은 이제 요런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했다 하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여러 개를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AIC를 막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오토 아리마라는 함수가 또 있어서 저걸 시행하면 기계가 이제 제일 최적의 그 차수를 또 구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SD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SD가 21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지금 이게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계절성과 관련된 PDQ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성이 이제 1년을 12번으로 나눈 월별 계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 아리마 PDQ까지만 설명했는데 요거를 계절성 항을 또 따로 둬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요 모형을 지금 이제 오토 아리마가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토 아리마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이런 함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앞에서 뭐 1빵빵부터 뭐 313까지 막 하면서 이제 제일 적합한 게 313이다 하는 것을 그 수동으로 막 찾았는데 아래서는 오토 아리마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바로 구해주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아리마만 봤는데 이 뒤에 붙어 있는 요 항은 이제 시즈널리티 계절성과 관련된 PDQ입니다. 계절성을 고려하는 아리마 모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레지듀어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313 모형에 비해서 지금 이 파란 선 안으로 좀 더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더 개선된 모형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forecast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림 그려보면 아까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forecast가 이게
수평으로 막 하면서 밴드가 굉장히 넓었는데 이번에는 오던 패턴을 그대로 좀 더 받았고 밴드도 이제 95% 밴드도 좀 더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포캐스트도 한다. 그리고 S라는 데이터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차분해 가지고 얘를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 갖고 이제 오토 아리마 하면 차분된 데이터 가지고 이제 모형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안정화시키는 게 로그를 취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로그 취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차분함하고 좀 더 다르게 나오고 역시 이것도 오토 아리마 해보면 이제 모형을 제시해주죠. 그리고 로그를 취해서 차분을 하는 그런 것도 역시 똑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토 아리마 하면은 모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구한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이 세 개 SD, SL, SLD라고 우리가 저장했잖아요. 저걸 가지고 이제 AIC 같은 거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계열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안정성의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시계열이 안정적이다. 이 말은 이제 stationary하다. 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본다 그랬죠. 평균의 안정성과 분산의 안정성입니다. 이 말은 두 개가 좀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충족이 되면 안정적 시계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y라는 시계열에 대해서 그걸 yt-1이라는 뭐 이전 기간을 값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든 또는 뭐 다른 지금은 유니베리스를 얘기한 중이지만 멀티베리 가면은 이제 xt 다른 뭐 그 시계열을 집어넣든 해가지고 이 리그레션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시계열들이 다 안정적이어야 된다 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계열들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면 실제로 아무 연관 없는 그 변수들끼리 굉장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가성 회귀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어떤 시계열이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콜레이션 테스트하는 거하고 이제 별도로 그 단위균 검정이라는 걸 통해서 안정적이냐 아니냐 본다고 했습니다. 유닛 루트 테스트. 그거 하는 게 이제 ADF, 뭐 PP, 뭐 이런 이제 기법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서 안정적인 시계열이라고 판정이 났다고 해도 이게 이제 완전한 안정성을 갖고 있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강한 안정성, 약한 안정성 얘기는 했는데 그거하고 또 좀 다른 측면인데요. 분산이 안정적이다. 평균은 놔두고요. 분산이 안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무분산. 이게 뭐 말은 좀 복잡하지만 별거 아니고 시점과 관계없이 그냥 분산이 일정하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무조건 무분산이 일정하다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비록 시계열이 우리가 그런 테스트에서 안정적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조건부 분산이라는 것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시간과 관련된 또는 뭐 시점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봤을 때 분산이 일정하고 그래서 시계열이 안정적이더라도 이 분산이 클 때 뭐 큰 것들끼리 모이고 작을 때 작은 것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분산이 어떤 그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시점에 따라서 이제 몰려 있을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금융 시장에서의 시계열 데이터들이 이런 그 분산이 몰려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아주 변동성이 크게 좀 지속이 되고 그러다가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분산이 작은 형태로 좀 또 지속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분산을 우리가 이제 조건부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할 때 이제 그 등분산을 헤테로스케다스티시티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건부 등분산성 또는 조건부 이분산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헤테로 스케다스티
TCT라는 이 이분산성 앞에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분산이 큰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이렇게 서로 몰려 있는 이런 현상. 이거는 무조건부 분산에서 등분산이 인정되더라도 이 조건부 분산은 이 분산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흔히 발견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게 존재하면 요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리그레션 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인데 근데 얘가 조건부 그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건부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의 이제 AR 모형 이라는 뜻으로 Auto 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ARCH라고 부릅니다. ARCH. 이때 AR은 예를 들어서 어떤 y라는 값이 있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yt를 yt-1, yt-2 등등의 변수를 넣어가지고 AR 모형을 하나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이제 에러항이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에러항이 헤테로스키다스티시티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yt 값에 따라서 얘가 계속해서 뭐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지거나 하지 않고 이 오차항의 분산 시그마 제곱은 일정해야 된다 하고 가정하는 건데 얘가 일정하지 못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그 변하게 되면 이제 t라는 값을 붙여주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헤테로스케다스티시티라는 말을 쓰는데 얘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그 조건 속에서 헤테로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 자체를 얘의 시그마 자체를 이제 이렇게 오차항의 분산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얘를 결정하는 어떤 모형도 같이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 분산의 크기가 요 오차항 있잖아요. 전기 오차항 t-1의 제곱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변수들만 쓰고 있지만 이 앞에 이제 개수가 다 들어있는 회귀 모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시그마 자체를 전기 오차항의 제곱, 시그마 제곱을 전기 오차항 제곱으로 모형화해가지고 얘를 고려해서 이제 같이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 개수의 값들을 구해내는 그 모형이 arch입니다. 이때 요걸 t-1만 넣을 수도 있고 t-2도 넣을 수 있고 해서 이 t-q까지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게 역시 이제 차수, 즉 오더가 됩니다. 그래서 arch 우리가 보통 q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R 모형으로 y값 자체를 설명하는 이 모형을 우리가 평균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평균 방정식 안에 있는 이 오차항과 관련해서 그것의 이제 분산을 오차항의 그 과거값 제곱으로 표현한 이 부분을 우리가 분산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arch 모형에서는 이제 AR1 정도까지만 보통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arch q다 이러면은 별말 없으면 AR1에 이 e가 이제 q 과거까지 들어간 그런 모형이고요. 만약에 이제 arch 그 이 평균 방정식 자체가 이제 차수를 여러 개를 가지면 뭐 AR3 뭐 arch 뭐 2 뭐 이런 식으로 또 길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써놨든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제 이게 그 뜻이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이게 이제 arch 방정식이고요. 근데 시그마 제곱을 설명하는데 이제 이 값이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가면 이게 계산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t 제곱부터 이제 무한까지 가 있는 요거가 만약에 시그마 t 제곱이 이거라면
요거를 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그마 t-1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얘가 더 들어가면 시그마 t 제곱이 되는 거고, 뭐 요런 관계를 이용해서 시그마 자체를 요 이 t-1의 제곱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시그마 t 제곱을 이 t-1 제곱하고 시그마 t-1 제곱하고 이 두 개의 항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1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는 이게 q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얘를 뭐 p개까지도 이제 넣을 수 있겠죠. 얘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 2의 제곱이 굉장히 뒤에 많이 있는, 무한대만큼 많이 있는 거를 축약시켜 놓은 이제 그런 모형이 될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가르치라고 합니다. 가르치 모형은 아치는 아까 q만 줬지만 이제 p, q 값 두 개를 이제 줘야 되겠죠. 순서가 arch p 뭐 arch pq가 아니고 이제 arch가 q고요. 요 들어가는 요 차수 5창에 들어가는 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그마에다가 넣어준 걸 이제 p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테이션을 그냥 암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요새는 그래서 가르치 모형을 많이 이제 씁니다. 이게 그 arch는 사실 p가 제로인 가르치의 특수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arch 모형이니까 좀 더 일반화된 게 이제 가르치. 여기 g가 이제 그 일반화됐다고 해서 generalized입니다. 예, 제일 많이 쓰는 모형은 항이 뭐 많으면 연산만 힘들지 성능이 별로 더 좋지도 않기 때문에 가르치 원문 모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제 이 뭐 가르치나 가르치 모형을 쓰는 이유는 분산이 무조건부 분산이 안정성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분산 큰 것 구간이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조건부 분산까지 이제 안정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부 분산이 조건부 이분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것들을 고려한 평균 방정식뿐 아니라 분산 방정식에서 이 분산의 그 조건부 이분산을 고려한 모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된 게 이제 arch고 가르치입니다. 그래서 뭐 이론은 복잡하지만 쓰는 방법은 또 되게 단순합니다. T 시리즈라는 거 깔고 S라는 시계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 모형을 적용하고 싶은데 order를 0, 1로 준다. 0, 1로 준다는 게 그냥 그 arch 모형 쓴다는 겁니다. P가 0이니까. 그러니까 arch 1 쓴다는 얘기죠. 그거를 실행을 이제 해서 서머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 모형이 있고, 뭐 어떤 모형을 사용했는지, 뭐 레지듀얼이 얼마인지, 그리고 코에피션트가 A0하고 A1까지 나오겠죠. 뭐 어떻고 유의성이 어떻고 하는 이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arch2까지 이제 들어가면 이게 요 모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를 써가지고 이제 그 과거 분산항 그 시그마 제곱항까지 이렇게 넣어준 모형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거 써머리하면 되고요.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는 AIC 같은 거 갖고 이제 판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봤더니 이제 두 번째 거 그 가치 02가 이제 AIC 값이 제일 낮네요. 가치 02는 그냥 arch2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분산항까지 필요 없고 이제 과거 5차항이 2차까지 들어가면 된다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치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이제 체크 레지듀얼도 역시 똑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예, 지금까지 그 시계열에 대해서 유니베리탄 시계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길게 한번 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횡단면 데이터와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벡터든 매트릭스든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이든 우리가 타임 시리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그림 그릴 때부터 모양이 좀 다르고 그런 시계열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레그나 디퍼런스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자기상관과 이제 안정성이라는 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시계열로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뭐 저런 거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시계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리그레션을 적용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걸로 뭔가 포캐스트를 하고
그러려면은 그 시계열 데이터가 충족해줘야 되는 조건이 이제 자기상관이 없거나 안정적이거나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안정화시키냐 하는 설명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뭐 스무딩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해, 디컴포지션하는 그런 모형도 설명했고, 그런 거 하는 방법 중에서 흔히 많이 쓰는 이제 아리마 모형에 대해서도 이제 또 따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저 아리마 모형이라는 것도 어떤 시계열의 평균값이 어떻게 이제 변해가느냐 이제 하는 걸 보는 것이고, 그때 이제 아리마 모형을 적용하려면 시계열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때 안정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평균의 안정성과 분산의 안정성을 테스트해서 통과하더라도 조건부 이분산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까지 고려하려면은 이제 알치나 갈치 모형 같은 걸 써야 된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 자체를 세세하게 다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시계열이라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백남매 데이터와 어떻게 다르고 그것을 다룰 때 이제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줄거리를 캐치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유니베리탄 이제 싱글 베리어블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